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20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47평형 아파트의 지금 주방이거든요. 오늘은 전체 인테리어의 리뷰가 아니라 좀 주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최근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아파트, 그리고 47평형, 그리고 같은 구조의 그 타입을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신 고객님들이 한 3-4팀 정도 있으셨어요. 그래서 한 3-4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전부 다 공사를 마무리를 했고요. 리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같은 구조고 좀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주방만큼은 전부 다 레이아웃과 디자인들이 다르더라고요. 이게 고객님들의 니즈에 따라서,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제안하냐에 따라서 좀 다채롭게 주방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대, 같은 구조여도 이 주방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, 요걸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기존 주방의 레이아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제 우측에 있는 이 내력벽 보이시죠? 이게 거실과 주방을 가로막고 있는 내력벽이에요. 이런 구조를 많이 보셨을 텐데, 저희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력벽 바로 왼쪽에, 이쪽에 냉장고 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, 그리고 그 냉장고장 옆으로는 이렇게 싱크대, 상하부장의 싱크대가 이렇게 디귿자의 형태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개수대, 이쪽에 가열대가 있었고, 이 디귿자 주방이 끝나는 지점과 이 베란다 사이에 이쪽에는 그 키 큰 장이 있었어요. 자, 이 구조의 문제가 뭐냐면, 첫 번째로는 바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개수대와 가열대가 제 후면 이쪽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벽을 바라보고 요리를 해야 되는 구조였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이 양쪽으로 분배가 되어 있어서 내력벽에서 900 정도 되는 깊이감과 저 베란다 쪽에서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깊이감이 또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굉장히 주방이 비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네, 그 점이 조금 단점이었고, 자,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식탁을 저 벽 쪽에,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벽 쪽으로 붙여서 놨을 때 이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동선은 괜찮지만 이 베란다,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동선을 침해를 해요. 그래서 S자를 그리면서 좀 불편하게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방입니다. 저희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게 대면형 아일랜드, 그리고 키 큰 장, 그리고 냉장고장, 홈바, 그리고 식탁까지 이 안에 전부 다 넣고 싶다라고 하셨어요.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좀 반대한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 저희가 이 아일랜드와 이 후면에 있는 키 큰 장과 식탁을 계획할 때는 다 이 동선 값을 다 계획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이 아일랜드와 이 키 큰 장 사이의 동선, 이 거리, 그리고 지금 이 아일랜드와 이 앞에 식탁 간의 거리,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하는데,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렇게 다 넣기에는 조금 비좁은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은 하진 않았지만 고객님께서 좀 간곡하게 원하셔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. 그대로 설계는 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 앞에 있는 이 아일랜드는 3m 정도 되는 아일랜드입니다. 그리고 가열대와 개수대 사이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서 조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고요. 제 뒤에 쪽을 보시면 이 600짜리 냉장고와 냉동고가 들어오는 딱 그 사이즈를 저희가 남겨두고 냉장고 장을 설치를 했고, 양쪽에는 키 큰 장을 설치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우측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보조 조리대도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홈바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 드렸거든요. 다기능을 가진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,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선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약 900에서 1000 정도에 되는 동선만 딱 살려두었습니다. 저는 950에서 1000 정도를 최소 간격으로 보고 있는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의외로 넓은 공간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요리를 하고도 남는 공간이기는 해요. 하지만
이쪽에 이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 냉장고를 개폐하고 사용하기에는 좁은 공간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냉장고를 열고 물건을 꺼내고 냉장고를 닫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뭐 1200, 1300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 950에서 1000 정도는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셨을 때 그럼 수납이 너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일랜드를 1000 이상으로 한 1100 정도 뽑아서 이 앞쪽에도, 아일랜드 앞쪽에도 수납장을 만들어 드려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아일랜드 앞쪽의 식탁 공간입니다.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 식탁이 들어오게 되면 고객님들께서 양쪽으로 앉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양쪽으로 앉았을 때 이 아일랜드와 의자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고객님께 이 벽 쪽으로 식탁을 붙여라. 저희 고객님께서 4인 가족이세요. 그래서 6인용짜리 식탁을 놨을 때는 충분하게 양쪽으로도 앉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식탁을 양쪽으로 앉고 싶을 땐 이렇게 가운데로 빼서 쓰시고, 그 다음에 가족끼리만 이용하실 때는 이 벽 쪽으로 붙여서 쓰시면 이 아일랜드와 이 식탁 간의 동선이 확보가 되겠죠. 이 주방 베란다 창호를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.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, 소가전들이나 가전들을 수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제 옆쪽으로는 터닝도어를 설치를 해서 세탁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아까 그 식탁도 벽 쪽으로 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창호를 열었을 때, 베란다 창호를 열었을 때 바로 이동선으로 이렇게 바로 세탁실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식탁을 벽 쪽으로 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대면형 아일랜드 앞에 식탁과 대면형 아일랜드 사이의 그 동선, 그리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했을 때 부족한 수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네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주방은 그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주방의 고객님의 니즈는 이 깊이가 900짜리 냉장고를 이 주방, 메인 주방 안에 놓고 싶지 않다. 그리고 나만의 좀 예쁜 주방을 만들고 싶다. 이 두 가지가 고객님의 니즈였는데, 일단은 제가 이 뚱뚱한 냉장고를 보조 주방 베란다 밖으로 빼드렸습니다. 자, 고객님이 가지고 계셨던 냉장고가 깊이감이 있는 양문형 냉장고였어요.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 쪽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있는 이 키 큰 장은 700, 깊이가 700이에요. 그래서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키친핏 냉장고에 깊이를 맞춰놨는데 그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20c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빠집니다. 그래서 동선을 더 침해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방이 좁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방 베란다 쪽으로 빼면서 아일랜드가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시작하는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동선이거든요.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냉장고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. 그때 바로 이쪽으로 주방 베란다에 가깝게 동선을 만들어서 냉장고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일부러 아일랜드를 이쪽에 붙여드렸습니다. 요리를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개수대와 가열대는 이 벽 쪽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양쪽에는 키 큰 장을 설치를 해서 수납을 조금 용이하게 만들어 드렸고, 이 앞에 아일랜드는 조리대로만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리는 이 뒤쪽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이 아일랜드는 조리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 조금 이 깊이감을 지금 원래 첫 번째 주방에서 보여드렸던 그 깊이감보다는 조금 줄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고객님이 원하셨던 그 이쁜 주방에 이 원형 식탁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원형 식탁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주방은 기존 주방 구조의 단점만 조금 고쳤고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. 그 이유가 고객님의 니즈가 수납을 많이 하고 싶다.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.
그래서 일단은 대면형 주방은 추천해드리지 않았고, 기존 주방 구조에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이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이 양쪽에 있어서 주방이 좁아 보였다는 거, 그것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, 제가 이 키 큰 장과 냉장고장을 한쪽 면, 이쪽 면으로 몰아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쪽 공간이 되게 좁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바로 확장을 했어요. 이 주방 베란다를 아예 없애고 주방 베란다 쪽에 있는 벽을 더 뽑아가지고 키 큰 장과 냉장고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고, 기존에 있는 베란다는 홈바처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하부장만 들어가게 되고 메인 주방 쪽으로 연결이 되면 조리대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요. 기존의 개수대와 가열대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역자의 형태와 키 큰 장과 냉장고장, 그래서 총 메인 주방은 디귿자의 형태를 띠게 되고, 이 가운데의 공간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대면형 주방보다는 조금 더 넓게 식탁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이 니즈였던 이 수납 공간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고 보다 실용적인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같은 아파트, 같은 평형대, 같은 구조를 똑같이 인테리어를 해도 전혀 다른 주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,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주방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희한테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좀 이런 비교하는 컨텐츠를 좀 많이 찍어드리면은 고객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내가 원하는 주방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.